우주미아입니다. 우주미아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한 거야 싶은데 매일신문입니다. 대구에 있는 신문인 거죠. 이 대구 지역입니다. 홍준표 행성이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또 한 저격? 한동훈 위원장 또 저격한 거야? 라는 물음표가 지금 붙었습니다. 근데 매일신문 말고 다음 신문 좀 같이 볼까요? 대구일보입니다.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하나 항성 떠난 행성은 우주미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가 지역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매일신문도 대구일보도 다 요 얘기를 좀 실었습니다. 항성 떠난 행성은 우주미아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어디에? 자신의 SNS에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 행성이 주제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한국 정치인들 떠올린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바꾸는 그들. 한국 정치는 아직 변검의 무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원규 위원님. 네. 행성은 누구고 항성은 누군 겁니까? 항성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행성은 그거를 이제 그 빛의 후광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상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성으로 상징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오찬도 거절하고 마위회를 걷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해석을 강하게 지금 하면서 지금 연일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어떻게 보면 다시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치권으로 들어오려는 길목을 막으려는 포석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도가 지나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엑스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잊혀지지 않게끔 다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자기가 뭔가 이 보수의 적통이고 자기가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전략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 자체의 지금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역작용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되는 걸까라는 동정 여론과 아니고 힘을 실어주는 여론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SNS의 잦은 사용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마도 항성은 윤 대통령이고 행성은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겠느냐. 사실 뭐 대구일보 매일신문이 다 좀 해석한 거랑 좀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항성 행성 얘기 말고 이 얘기도 했죠. 변검 얘기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변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떠오른다. 얼굴 바꾸는 그들. 한국 정치는 아직 변검의 무대다. 윤주진 위원님.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또 혼란상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표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지조가 없다, 뭐 원칙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약간 좀 본인에 대한 또 섭섭함도 있는 것 같아요. 즉 본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그렇게 동조해주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항성, 행성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 홍준표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항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뭐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나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다. 즉 다음 대선 주자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네. 항성이 윤 대통령이고 행성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는 행성 아닌 항성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연일 정말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좀 저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 곧 등판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예. 반반이다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요? 나오실까요? 예.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 본인은 원하지 않을 이 것 얘기- 같은데. 이 얘기 같은데. 나올 가능성 많아요? 아니 그건 모릅니다. 이건 정치부 네. 오랜 기자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건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 예, 주변에서 보니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네. 본인은 원치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끄집어낼 테니까 라고 박정훈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가지 않으냐 하면 사실 묻힐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공천받았고 가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누구냐 되는 데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사실 정치적 기약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아니 이번 총선에서 뭐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과연 당대표 나와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별개죠. 이제 책임의 문제 자체가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정권 심판이 더 크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이번 당대표를 잡았을 때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 뭐 본인이 판단할 때랄지 네. 외부에서 또 판단해주면 뭐 본인이 충분히 등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아까 박정훈 당선이랑 좀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전망 속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또 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만약에 요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예. 어떻든 그분은 이 총선의 참패의 어떻든 원인을 제공한 패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만약 이분이 요번에 나온다 그러면은 당이 심각한 내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방법이 하나로서 홍 시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이 대항마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심평 변호사 얘기를 했어요. 여선흥 위원님.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 나오려면은 대구시장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이야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대구 광역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보궐선거도 치러야 되고 여러 면에서 홍준표 시장이 직접 출마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대 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당원 100%로 뽑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당장 6월에 할 것처럼 초반에 선거 끝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비대위 구성도 안 돼 있고 7, 8월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약간 시간도 마련됐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선거지면은 무조건 패장이라 그래가지고 좀 쉬고 약간 휴식기를 가졌는데 네. 당장 이재명 대표만 보더라도 대선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어쨌든 당권 잡고 또 총선까지 승리하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지금 한텀 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거면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인즉슨 지금 사실 홍 시장한테 대구시장 말고 당대표 하시라라고 권유 아닌 권유가 돼버린 셈입니다. 근데 홍 시장이 다른 권유도 받았습니다. 무슨 권유를 받았느냐 같이 볼까요? 네. 청년의 꿈에 뭐라고 올라왔느냐. 홍준표 시장님 예전에 태권도협회장도 맡으신 적이 있는데 축구협회장도 맡아서 개혁해 주세요라고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답을 달았느냐. 내가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해서 협회 요청으로 회장을 맡았던 거지 축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홍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축구협회장을 맡아주세요라는 얘기, 아유 축구 관심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왜 홍 시장한테 자꾸 축구협회장 맡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동안 축구협회 관련해서 홍 시장이 여러 개 글을 올렸었죠. 뭐라고 올렸느냐. 지난 2월에 클린스만 사태 때 위약금 잘못 계약한 이 협회장이 정몽 회장이 물어내라 라고 얘기를 좀 올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축구판 정치판에 복사판다 욕설이 난무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내 탓이 없다. 책임 좀 져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먹튀 클린스만 배상금 부담하고 물러가라. 정몽규 일당들 모두 나가라. 네.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진 다음에 또 목소리를 다시 높인 거죠. 전력강화위원장도 같이 나가라. 정몽규 회장이랑. 지금 계속해서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잘못하고 있다 책임져라. 나가라 자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직접 축구협회장 맡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는 그건 안 맡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청년의 꿈의 게시판에 나오는 거는 뭐 이제 홍 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올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주변의 분위기가 홍 시장에 대해서 계속 훈수만 두고 있지 않느냐. 정말 개혁을 한다라면 진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축구가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좌절하면서 이 축구협회에 대한 자선과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럼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우회적 비판도 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SNS 활용이 어디까지 유효하고 어디까지 좋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심평 변호사께서도 방송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아쉬움의 토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직을 그럼 내려놓고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할 거면 직접 어떤 대권이나 아니면 당권이나 이런 거에 나서서 좀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훈수의 정치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회적으로 오히려 훈수 정치 고만 그런 뜻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하셨어요. 김광석 변호사님. 근데 청년 꿈에서도 홍준표 시장한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좀 맡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대구시장이니까 당대표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 네. 아니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축구협회 비판 받을 일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막 또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하는 건 차원이 좀 다르지만 저희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보고 심평 변호사는 또 뭐 갑자기 또 홍준표 시장이 당권에 나올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평 변호사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할 수 있다, 탈당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상식적에 어긋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를 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멘토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이 저렇게 마구 저렇게 던져도 되는지 참 뭐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또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청년의 꿈에 홍준표 시장 당대표 넘으시는 거 어떠냐고 누가 좀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글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좀 볼 수도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홍 시장 사실 이렇게 지금 계속 의견을 내는 게 다 SNS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직접 언론이 인터뷰하긴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 일일이 그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홍준표 시장한테 있지만 홍준표 시장이 저격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없는 게 과연 무엇이냐? 네. 힌트는 이겁니다. 여권 관계자 얘기 좀 같이 볼까요? 네. 세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얘기인 즉슨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좀 다른 세상도 신경 쓰셔야겠어요. 약간 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얼마 전에 네. 바로 본인의 의중을 처음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저 한동훈 위원장 정도의 이 인지도와 대중적 그 인기를 봤을 때는요, 홍준표 시장보다 훨씬 빨리 아마 SNS에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SNS를 크게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제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첫 시작을 하는 마당에 너무 SNS에 어떤 그런 쇼맨십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했겠죠.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그런 SNS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는, 또 요즘 네. 같은 경우는 이 직설 화법이 상당히 좀 많이 먹히는 세상이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홍준표 시장에게 이른바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홍 시장과의 어떤 직접적인 대응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부러 좀 자제를 하는 측면이 있다. 아직 본격 스타트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홍준표는 있고 한동훈은 없는 것이지만 또 달리 보면 이재명, 조국은 있고 한동훈은 없는 것. 그게 또 SNS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이재명, 조국 공통적으로 다 굉장히 활발하게 SNS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없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주말 동안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골드 버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0만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버튼이죠. 근데 그 골드 버튼 구독자 102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100만을 2만 명이나 넘었다. 그래서 좀 골드 버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선 의원님. 사실 골드 버튼이 국내 정치인 중에 골드 버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초라고 합니다. 아, 네.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뭐 유튜브, 페이스북 약간 이런 언론 환경 말고요. 네. 그 전에 2006년에 성남시장 출마하셨을 때도 그 이제 블로그를 활용했는데 그때도 가장 초창기 SNS까지. 예, 그 2006년에도 블로그를 가장 잘 활용한 당시 이제 정치인이었어요. 그만큼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그 국민들과 뭐 대중들과 소통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아까 이제 뭐 잠시 이야기 나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계속 공직자였잖아요. 네. 계속 이제 뭐 계속 검사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작년 12월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인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도 SNS를 그렇게 이제 활용할 뭐 시간이 그러니까 활용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공직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이제 정치 무대에 이제 들었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의지를 밝힌 만큼 아마도 SNS도 이제 뭐 활발하게 활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전에 검사 생활을 하면서는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죠. 흔적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하다가 정치인 한동훈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